어머니, 우리 엄마 칠순잔치 준비로 바빠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사라진 1,600만 원이 친정어머니 칠순잔치에 쓰였다는 것을요. 72세 이미자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은 간소하게 하자더니 친정엄마는 특급 호텔에서 하는구나.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며느리가 친정잔치를 벌이는 동안 정작 자신은 생신상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연 이 72세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뻔뻔한 며느리에게 인생 최대의 충격을 안겨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통쾌한 복수 스토리.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제 이름은 이미자, 올해 72세입니다. 서울에서 25년째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며 살아왔죠. 아들 정훈이는 공무원이고 며느리 수경이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며느리가 결혼 초기에는 정말 착했어요. 어머니 힘드시겠어요. 제가 통장 관리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통장 4개를 모두 맡겼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가게 매출은 그대로인데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수경아, 돈이 좀 이상한데? 했더니 어머니,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돈 50만 원을 준비했는데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동네 미용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칠순잔치를 롯데호텔에서 했다면서요. 손님이 100명 넘게 왔대요.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사돈어머님 생신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한정식집에서 조용히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새빨간 거짓말을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인터넷 뱅킹을 확인했어요. 세상에, 지난 한 달 동안 1,6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롯데호텔 웨딩홀 400만 원, 꽃배달 서비스 80만 원, 한우 선물 세트 150만 원. 결제 내역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친정아버지 정장도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신사복 전문점 80만 원, 한복 맞춤 120만 원. 심지어 친정 가족들 선물까지 다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사돈어른 생신 비용이 얼마나 들었니? 물었더니 30만 원 정도요라고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뭐야? 인터넷 뱅킹 내역을 내밀자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고생 안 했어? 어머니는 아들이라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딸밖에 없어서 더 서러우셨어요. 서러우면 며느리니가 네 돈으로 해드려야지. 왜 내 돈으로 해? 그러자 며느리가 어차피 나중에 다 정훈이 거 아니에요? 미리 쓴 것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까지 엄마 수경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나중에 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며느리 친정 잔치비로 쓰이고 어차피 우리 돈이라고 말하다니 돈보다 배신감의 상심이 컸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맘에 안 드세요? 그 푼돈 뭐라고? 제가 통장 관리했으니 제 몫도 분명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뭐라고? 푼돈? 니모?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머니, 다른 시어머니들은 안 그래요. 며느리가 친정에 해준다 하면 이해해주고 더 챙겨주셔야죠. 어머니만 유독 이상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친정에 쓴 돈, 좋게 생각하려 했던 모든 감정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 정말 이상한 시어머니가 뭔지 보여주마. 다음날 은행에 가서 모든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제 카드도 모두 정지시켰고요. 동네 김여사 조카인 박 변호사를 만났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통장 사용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 이렇게 큰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건 문제가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박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1,600만 원 변상 및 사과문 요구. 며느리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소송하시려고요? 응, 정말이야. 네가 선택해. 아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무릎을 꿇렸어요. 사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돈, 딸이 잘못한 걸 아시면 얼른 돈 갚으라고 하세요. 친정 어머니가 그 돈은 저희가 갚을게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좋아요. 그럼 각서 쓰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보름 후 1,60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며느리네 집 전세 보증금을 빼서 갚은 거더라고요. 며느리가 와서 눈물로 사과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경아,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어.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명절이고 뭐고 이제 오지 마. 그 후 1년이 지났어요. 아들 가족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요.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 곳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지내요. 김 여사님이 미자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 눈치 보지 않고 사니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며느리는 원룸으로 이사가서 힘들게 산다고 해요. 아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자업자득이니까요. 72세에 새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고 선 넘으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저처럼 착한 시어머니 노릇하다가 뒤통수 맞은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미자 할머니 응원해요 한마디 남겨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어요.